자, 잘 쉬셨죠? 네, 공동저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은 계시니까 빨리 나갈게요. 자, 공동저당이란 것은 뜻이 하나의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부동산 담보 잡을 때 공동저당이라는 말 쓰는데,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 몇 개 이상이라는 얘기인가요? 두 개 이상이에요. 사례부터 보게 되면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오는데 담보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나는 땅이 두 필지가 있대요. 5번, 6번이 있는데 원하는 땅 담보로 제공한답니다. 근데 5번 땅 보니 가격이 8천만 원이고 6번 땅도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빌려주는 을 입장에서 담보 잡으려고 그러면 둘 다 잡아야겠죠?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 두 개가 들어왔네요. 이럴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권은 하나, 담보가 두 개일 경우 등기 건수는 두 건이에요. 아시겠죠?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그럼 물건마다 미쳐야 되니까 물건 숫자가 등기 건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한 건, 여기도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될 것이고 채권액 1억 등기가 됩니다. 여기도 저당권 등기할 것이며 채권액을 1억 등기할 텐데 채권액은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지 나누어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담보가 두 개인가요? 5천 5천 기재하는 게 아니라 1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 끝나게 되면 5번 땅만 1억, 6번 땅만 1억 잡혀지 같이 잡힌 거 안 나왔으니까 등기관이 밑에다가 써주는 것이 6번 토지 공동담보, 5번 토지 공동담보로 기재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 기재할 때 차이점이에요. 그럼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이랑 6번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두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서 밑에 보시면 창설적 공동저당, 두 번째가 추가적 공동저당 찾으셨어요? 네, 동시에 들어올 때를 요거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 게 차이점이에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나중에 차이점이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이 같고 원인 연월일이 같고 접수번호가 같습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름 하나 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지적법 토지 합병 배울 때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이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 요 5개만 합병할 수 있는데 다만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합병할 수 있다. 그 저당권을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저당권은 나중에 합병할 수 있단 말이 이어지겠지만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 공동저당 뜻 이해 갔어요? 등기 건수가 몇 건이에요? 부동산 숫자가 등기 신청 건수가 되는 거예요. 채권 하나로 한 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몇 개인가요? 지금 두 개죠. 담보를 늘려가 보자고요. 계속 담보가 3개가 되는 경우는 3개 7까지 잡히게 되면 등기부에 5, 6, 7 공동담보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4개가 잡히게 되면 5, 6, 7, 8이죠. 5, 6, 7, 8 공동담보 4개까지는 각각 기재가 들어가요. 5개가 잡혀버리게 되면 이때는 5, 6, 7, 8, 9가 아니라 이때 공동담보 목록이 첨부가 돼요. 메트로가 찍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부를 봤더니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게 되면 담보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목록 언제부터 작성하게 되고 5개 붙어있는데 이걸 누가 만듭니까가 작년에 쉬운 문제예요. 목록 작성하는 것은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로 인정합니다. 원칙은 5개 여기다 적어줘야 되죠. 근데 적어주면 양이 많아지니까 이걸 따로 모아놓고 궁금하면 찾아봐라라고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럼 등기부 적을 사항을 따로 떼서 보관할 때를 광의의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신청인들이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다요. 등기란 건 등기관이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신청인이 맞는다. 이게 이치에 안 맞으니까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시켜 버립니다.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등기관인데 작년 기출 문제에서 담보가 5개 이상일 경우에
신청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출 문제예요. 작성하는 건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 관인이니까 이게 문제된 건 기출 문제된 겁니다. 책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저당의 경우는 이제 2번이 중요한 말이에요. 2번은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을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생략하고 내려와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처음부터 같이 들어올 때가 창설적 공동저당이고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논점이 생기는 것은 공동 담보 목록은 몇 개부터래요? 5개 이상부터 있는데 누가 작성하더라? 등기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똑같은 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근자가 무슨 근자인가요? 근저당권은 뿌리 근자예요. 저당권이 아까 무서웠다 그랬죠? 더 무서운 게 근저당권이에요. 이 근저당권의 뜻은 돈만 갚아보지 말아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근저당권의 뜻이에요. 발본, 세곤하겠다고 그 뜻인데 무섭죠? 예, 참 근저당 무서운 권리입니다. 등기할 때는 근저당권부터 이 근자가 취지 뜻이에요. 근을 써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저당권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는데 차이 나는 것이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을 등기한 반면 여기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등기합니다. 이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별도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 등기할 수 있냐가 또 문제인데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근저당권 일반 저당권이에요.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분 담보된다고 배웠어요? 무제한 담보되죠? 1년분은 지연이자가 1년분이고 오케이? 그럼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이네요. 말을 뒤집게 되면 이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된 경우 무제한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자고. 자, 이거 국어예요, 국어. 자, 이자가 등기되면 무제한 그랬죠? 그럼 이자 등기할 수 있으니까 무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 1억 빌리면 1억만 등기하고 이자를 별도로 반드시 정상이 아니니까 약정에 쓰면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해주면 무제한 담보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여기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자를 또 등기하면 이제 2번 받잖아. 이게 이자 등기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도 배운 내용이 저당권의 경우 지연이자가 몇 년분이에요? 1년분. 근저당권은 최고액 안에 포함이 돼버리잖아요. 1년분 딱 넣었더니 최고의 여유가 있더라. 2년 또 넣어. 또 여유 있네. 3년 또 넣어. 돈 갚을 때까지 연체 이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뿔을 뽑아버리겠다는 게 그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저당권이. 저당권의 지연이자 연체 이자 1년분밖에 안 되죠? 근저당권은 계속 집어넣어요. 최고액 될 때까지. 그래서 무서운 게 근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 응용에 만든 게 있는데 뭘 만들었을까? 근저당을 응용에 만든 게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세요? 내가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갔더니만은 치사하게 안 만들어주더라고. 3년 됐거든. 3년 전에 대학원 낼 당시에 강의를 다 빼가지고서 이제 강의 안 하고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우리들은 일을 해야 이게 나오는데 월급제가 아니니까 심은 백수예요 그냥.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몇백만 원이 부족해서 대출받자니 그래가지고서 은행 한 30년 넘게 거래한 은행 가가지고서 마이너스 통장 계산하라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집이 있네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명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만은 작년 소득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작년에 더 이상 한 이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려고 뭐 달라 그러다가 주니까 소득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세무사가 세금 공제 받으려고 다 뺀 거예요.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다 빼가지고서 실소득 1,000만 원만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년 소득 연봉이시니까 이건 잘 나가면 500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참 이 비굴할 때가 있나. 그래서 신용도 안 좋대요. 그래서 신용이 왜 안 좋냐 그러니까 그 은행하고 거래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대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출 받은 흔적도 없고
저 농협을 쓰는데 농협 카드도 사용 안 하고 저 신한카드만 쓰니까 그러니까 지네 은행이랑 거래가 없고 통장만 계산해놓은 상태니까 당신 신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낮대요 신용이. 오히려 대출 많이 받아서 이자 많이 내는 사람이 신용이 더 좋대요.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대출 안 받아본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갚을지 떼먹을지 이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용이 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이런 모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게 신용 평가하는 기준이래요. 대출 받아서 자기네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자는 근거가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신용 평가가 높은 반면에 대출 한 번 안 받은 사람은 오히려 신용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도 감사도 썼는데 치사하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쌍한 사람들이 강사들은 3D가 아니라 저희는 4D야 4D. 왜냐고요? 3D가 뭐예요? 더티. 두 번째가 데인저러스. 세 번째가 코리안 발음으로 디퍼컬트. 아닌가? 네 번째가 더스트. 먼지까지 해서 별로 안 좋은 직업이 이 직업이었는데. 연구 많이 한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마이너스 성장 개설을 그때 좀 썼는데 마이너스 성장의 뜻이 한도 액정해 놓고 갚았다 썼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거예요. 이 건물을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억까지 주겠대요. 2억까지 썼다 갚았다 썼다 갚았다 하는 것이 근저당권의 뜻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 채권에게 소멸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잖아요. 근데 이 근저당권은 중간에 채권이 제로가 되어도 소멸이 안 돼요. 그럼 채권이 없어도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종성의 이유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은 채권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는데 채권이 없어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 하시다 많이 당하는 것들이 1순위에 요 집이 한 3억 나가는 집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들어올 당시 한 2억 잡혔다 가정해 보자고요. 근저당권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집에 전세가 2억 5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 2억 5천까지 들어갔다 가정해 보고 전세 2억 5천 들어가려고서 들어올 때 대부분의 경우 이걸 더하면 얼마가 돼요? 4억 5천이죠. 집값은 3억 깡통이 돼버리네요. 초과해 버리니까. 그럼 이제 통상적인 모습이 요 돈 가지고서 얘를 돈을 갚아줘요. 이 범위에 들어와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돈을 갚습니다. 2억을 다 갚아 채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집 경매가 걸려버려요. 돈 다 갚았는데 그리고 다 가서 봤더니만 돈 다시 빼온 거예요. 다시 갚았다 뺐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2억 다시 다 뽑아와요. 그럼 얘가 손손이죠? 후순이죠? 이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근저당이 무서운 거예요. 수목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돈을 갚았죠? 필히 요거를 말소라든 감액을 하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 더 못 받아게 막아내야 되니까. 그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세입에 다칩니다. 이거. 이 근저당이 무서운 게 이런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최고액 등기할 때 이자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이 최고액 등기 기재할 때는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돼요. 단일하게 적으라는 얘기는 아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담보가 두 개죠. 그럼 채권액 적을 때 5천 나눠 기재하느냐 1억 들어가느냐 1억 기재하는 것이고 채권액은 나눠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합쳐 1억만 빌려달래요. 합쳐서 여러분 6천만 원, 제가 4천만 원 합의 1억을 빌려드린 경우에 이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 1억을 등기하는 거지 채권자별로 6천, 4천 나눠 기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단일하게 적게 돼 있고 또 채무자 기재할 당시에는 채무자 기재할 때 채무자 적으면 상관없는데 채무자가 여러 명이에요. 수인일 경우에 여러 명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보다 많은 경우 연대란 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채무 자료만 기재하지 연대란 말 사용 못하는 경우가 하는 차이점이에요. 이 정도만 대본하시면 문제 맞히니까 책 들어가서 내용 좀 파악하자고요. 저당 근저당권의 경우 위에서 8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근저당권은 찾으셨어요? 네, 그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다.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결산기 등은 등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요. 이 세 가지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니까 뜻이 근자가 붙은 거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만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결산기나
이거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까지만 건전당권을 통해 담보되는 것이고 최고액 넘어선 채권은 무담보 채권입니다. 거기까지 뭐 미국 공부한 부분일 것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 밑에 세 가지예요. 근, 저당이란 뜻하고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민족은 안 모셔도 되고요. 내려와서 차이점인데 1번이 부종성에 충실한 저당권과 달리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하는 것이 근저당권의 채권이므로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부종성의 이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을 기록하는 저당권과 달리 이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는 근저당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라. 나눠 기재할 수 있더라. 단일화 줘야 됩니다. 채권자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나눠 기재할 수 없고 채무자 여러 명으로 나눠 기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등기할 수 있다고 떠들었나요? 일반적인 저당권 이자 등기할 수가 있지만 근 저당권은 이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참고하실 부분이고 넘어가게 되면 그 저당권은 공통점 똑같은 건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내려와서 이제 2번, 3번 9개만 간단히 읽어볼게요. 388페이지에 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생략할 수 없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3번의 경우는 채무자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 연대 채무자라 할지라도 등기부사항은 연달음을 생각 못하게 되어 있고 단순히 채무자까지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근저당 말소 등기도 똑같은 거네 생략할게요. 여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일권과 채권 담보권이 나오는데 자, 앞서 배울 당시에 소유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세 명은 저당권 등기할 수 있었나요? 예, 이건 가능했어요. 저당권자 돈이 필요할 경우에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없을라 그래 있을라 그래요? 안 돼요 이게. 저당권은 세 개만 가능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는 없는 법률적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유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더라. 담보 어디에 맡기시고? 저당권에 맡겨라.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겨라.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겨라. 정작 저당권자 입장은 저당권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권리 질권에 맡긴다거나 채권 담보권에 맡기라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이건 민법상의 권리가 될 것이고 동산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는 특별법이 인정하는 권리인데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권리질권이라는 얘기는 얘는 요거부터 봐요. 질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질권은 물권이죠? 물권 맞아요? 물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물권 8개, 담보 물권은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등기? 자, 이제 등기하고 안 하고 그럼 말라고 또 나오면은 항상 민법 186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라. 물권이면은 등기를 하란 얘기예요. 질권 물권이에요? 지금 잘 끌고 가다 갑자기 또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자, 물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등기를 해야 태어나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를 해야지만 태어나는 권리인데 무슨 등기를 태어나느냐? 저당권을 잡았으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란 얘기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가 22회인가 나오기를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에 부기등기로 등기 실행하지 않아도 성립에 영향은 없다. 뻔뻔한 것. 틀린 말이에요. 물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안 하고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채권담보권은 무엇이냐? 우리 등기법은 이 저당권부 채권담보권만 등기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정해놨는데 얘는 폭이 넓은 권리예요. 옛날에 한 2012년도에 뉴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장 운영하는 그 여자 사장이 한번 나와서 인터뷰할 때
통상적으로 담보가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뭘 따지나요? 요즘에는 LTV를 따지지 않아요? 론투밸류라 그래서 가치별로 담보비율을 따지잖아요. 전 이거 없어져야 돼. 이 제도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부동산 자유경쟁 체제로 움직이는 거지. 국가가 제약을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LTV를 따지 다른 나라 안 따져요. 아, 돈 빌린 채권자 지가 알아서 빌려주는 거지 왜 국가가 규제를 하냐 이거예요. 아닌가? 계약자의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빌려 쓰겠다는데 왜 그걸 제약하느냐 이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래 경기가 제가 볼 때 더 빨리 살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일 당시에는 대출이 90%까지 나왔어요. 90%. 은행이자도 4%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 집 다 사버려요. 이게 더 싸니까 이익이니까. 아닌가? 90% 대출 받아가지고서 이자는 이게 더 싸요 집세보다. 그럼 등기하고 살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 훨씬 이익이야. 또 내 집이잖아요. 집세 올려줘 이것도 필요 없고 이자 내면은 원금도 갚아 나가는 잠시. 그래 이게 오히려 재산 축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나은데 딱 막아버리니까 없는 사람들 집을 사고 싶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아예 안 사고. 근데 이 문제가 좀 이상해지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풀을 것 같아. 결코 풀릴 일이 없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공장하는 사람들 공장 토지 건물 담보 다 잡혔습니다. 잡힐 게 없잖아요 이제. 돈이 필요한데 사업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길을 터줄 수 있을까? 돈 융통에 썰어 만든 게 이거예요. 공장하는 기계 있나요? 기계 맡겨라요. 그 기계 잡히고 돈 빌려올 길을 열어주겠다요. 또 소 키우는 사람들은 소를 잡혀라요. 그것도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동산이고 뭐 다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만든 제도 이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 등기법은 저당권 뭐 채권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저당권 뭐 채권을 담보 잡힌 경우에 보게 등기로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둘 다 어딜 잡은 거예요? 저당권을 잡은 경우에 둘 다 주등기다 보게 등기다. 보게 등기만 실행할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권리질권 나왔는데 맨 밑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실행만 보세요. 맨 밑에 실행 보니까 권리질권의 목적에 대한 저당권 등기 보게 등기로 격려한다. 보기 등기를 하여야만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요. 이 말은 등기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입니다. 그게 물권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만 나온 것이고 오른쪽에 채권담보권의 경우는 1번 의인을 생략하고 2번에 나오게 된 계획입니다.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 자영업자, 축산, 농가 등은 동산이나 채권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끔 자금 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그 목적이에요. 그럼 저당권만 담보 잡는 게 아니라 모든 동산을 다 잡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죠? 그럼 소도 잡힐 수 있고 개도 잡힐 수 개? 어쨌든 간에 이런 다 잡히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채권담보권인데 우리 등기법은 뭐만 따지느냐 맨 밑에 4번이에요.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담보권 등기가 불가능하다요. 현재로는 규칙 1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근 저당권부 즉 저당권부 채권담보권만 등기가 가능하다 해서 저당권을 담보 잡으면 이 두 가지가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등기 보기등기 보기등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근 저당권부 채권의 담보권 등기도 하나만 줄치세요. 이번에 채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 등기 보기 등기로 실행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왜 또 여기 와서 그래. 저 인간들 빌어먹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 394페이지에 신탁의 등기입니다. 신탁도 문제점 많이 냈는데 신탁이란 거는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네, 맡긴다고 해서 신탁 죽어도 안 나오고 넘긴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신탁은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어나 봐야겠네. 신탁 등기 끝나게 되면 대외적 소유권은 누가 취득할까? 위탁자가 수탁자가? 수탁자가 취득하겠죠? 그럼 대내적으로는 위탁자. 네, 그럼 명의위탁 처벌받아요.
외액은 뭘 외야 처벌받지. 민법 공부할 때 명의이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의만 맡긴 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고 대내적으로 위탁자에게 있게 되면 하지 말라는 신탁, 명의신탁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 신탁 등기라는 것은 대외적, 대내적 소유권 다 넘어가는 게 신탁이에요. 그럼 앞으로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교재에서 2번부터 먼저 읽어보자고요. 3번 1, 2번 볼 건 없고 3번의 경우 민법상 판례 이론으로 정립된 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서의 신탁, 이 명의 신탁이네요.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만 수탁자에 이전이 되고 대내적으로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 재산의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수탁자에 이전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외적, 대내적 소유권 다 누가 취득하더라? 수탁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절차인데 여기부터 본다면 잡아드릴게요. 자, 10번부터 보자고요. 노랑 색깔이 여기 있구나. 이 집에 대해서 여기 신탁도 문제 많이 나와요. 좀 헷갈리는 데가 있다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입니다. 그럼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과 을이 맺은 신탁 내용이 있겠죠. 신탁을 왜 하는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신탁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신탁 관계 종료 사유, 그다음 수익제 정하게 되면 수익제 관한 사항 또는 수익에 배분하는 사항들 다 적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적은 내용의 서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탁 원부라고 부릅니다. 첨불적인 등기하게 될 텐데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2순위로 을 앞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등기부를 딱 닫아버리게 되면 을이 등기 가져온 이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칸을 반을 쪼개서 밑에다가 을에게 넘긴 이유는 신탁 목적입니다. 신탁 등기라고 기재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신탁 목적이다. 그럼 갑과 을이 신탁할 때 맺은 내용이 있죠. 이 사항들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적어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따로 떼서 보관해요. 원본끼리 따로 보관하고 있고 궁금하면 띄워봐라. 신탁 원부 제 몇 회라고 기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등기부를 딱 열어본 경우에 을에게 소유권 넘어왔는데 어떤 목적이래요? 신탁 목적이죠. 내용이 궁금하더라. 이거 떼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떼보니까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내용도 냉정히 따지게 되면 등기부에 적을 사항을 따로 떼서 보관하다 보니까 얘도 등기부예요. 아까 공동 담보 목록도 몇 개부터 해요? 5개. 적어주면 복잡해지니까 따로 떼서 보관했죠. 등기부에 적을 사항을 따로 떼서 보관하는 등기부들을 다 광의의 등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 얘도 등기부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취지예요. 그럼 이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줄은 쳐드릴 거예요. 다시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도 가능해요. 원칙은 단독이도 대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신청할 때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 등기 건수가 한 건의 등기일까 두 건의 등기일까? 한 건, 두 건? 한 건이에요. 한 건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씨, 써서가 아니라 지금 써서가 아니라 썼긴 썼지만 순위번호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잖아. 한 건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환매 기억나세요? 환매의 경우는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청서 몇 장 내라 그랬어요? 2장 내라 그랬어요. 번호가 따로따로 들어갔잖아. 주등기와 부기등기 들어갔으니 2건이라는 얘기예요. 2장을 넣고 1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셨느냐? 신탁등기 신청은 신청서가 몇 장 내면 돼요? 한 장에 신청서로 신청하면 되는데 환매등기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을 하겠다. 환매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을 하겠대요. 환장하겠죠 지금. 네, 그래서 왜 환장하는지 이해 갔어요? 얘는 한 장인데 환매는 2장씩 내서 뭐 한다?
반장한 날에서도 외우세요. 어떻게든 간에. 이하고 넘어갈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몇 개 더 번호 줄 쳐드릴게요. 갑의을액 신탁을 하는데 이번엔 주택이랑 빌딩이랑 토지에서 부동산을 하나, 둘, 셋, 세 개 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이 세 개란 얘기예요. 신탁 원보도 세 개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느냐야. 신탁 원보도 세 개를 따로 내야 됩니다. 신탁 원보 등기부예요. 그럼 등기부 작성의 원칙은 1부동산 1등기주의니까 부동산마다 제출하는 것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볼 것이 이번에는 을에게 맡기자니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을, 병 둘이 맡아라. 그럼 수탁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럼 여러 명일 경우에 수인일 경우 소유권이 무엇이냐? 소유권은 합유다예요. 24회 때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에 소유권은 공유로 한다. 띵 틀린 말. 공유가 아니라 합유입니다. 합유라는 건 기획 형태인가요?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 계약 형태일 때 합의라고 배웠죠? 네,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갑이 을병에게 을병 내 집 신탁 좀 받아줄래? 청약 들어갔어요. 그래 받아줄게. 승낙이 들어가 신탁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신탁계약 이루어지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을과 병 둘이 신탁계약 또 일어나요. 을이 하는 말, 갑이 우리한테 신탁 받아달라고 얘기 왔는데 우리 같이 신탁 받을래? 그러자 내부 청약서는 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라나? 예, 여기 그 뜻이에요. 이해 안 갔어요? 예, 참 다시 청약 신탁 받아줄래 그랬죠? 네. 둘이 오케이 그랬잖아요. 네. 그럼 청약 승낙이 이루어졌죠? 네. 이게 신탁 계약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청약 신탁 받아줄래 그러니까 두 명이서 내부적으로 계약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을의 병에게 우리 저 집 신탁 받을래? 병이 그러자 둘이 계약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 이건 소유권의 합의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합의다 이게 이제 법에 나온 규정이고, 그 다음에 누가 소유자인가요? 수탁자가 소유자죠. 갑이 아니라 을. 여러분 말로 얼. 자, 얼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잖아요. 그럼 소유권 을에게 있다고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 못하게 돼 있어요. 소유권 있다 할지라도 이 목적에 구속이 돼 버려요. 목적에 신청하는 기가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관에 등기 실행해 줍니다. 등기 실행해 주되 목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각하예요. 등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합하는 경우 등기 실행을 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 실행하는 효과라는 것이에요. 몇 개가 더 남았는데 이제 그럼 신탁 등기 실행한 이후에 갑이 누군가요?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죠. 그 위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을까? 수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가능할까요? 수탁자 소유권 압류 가능할까요? 아니 저건 또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주변에서 내가 보증 한번 섰더니 내 집에 가압류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경우 명의 시작 바꿔놔요. 빨리. 명의 바꿔놓게 되면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 옛날 소유권 압류 못하니까.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는 수탁자 소유권은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긴다고 여실히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신탁 부동산 합필할 수 있을까? 합필, 합병은 안 돼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있어요? 왜 못하느냐? 옛날에 지적과 배울 당시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 5개 이외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신탁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죽겠죠? 공부했어요 그동안? 그럼 죽어야지. 당연히 안 했으니까. 이제 한 번 이제 살아요. 힘내세요. 앞으로 한 5번 더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아시면 돼요. 이번 강의 듣고 시험장 갈 거 아니잖아요. 네, 길게 보시는 거지. 아, 중개사들이 참 진짜 고난하고 험난하네, 그죠? 그래서 따야지 지금 저게 있죠. 힘들게 이렇게 해야지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보거든. 돼지는 목이 45도밖에 안 되게 하늘을 못 봐요. 왜 나보지 말고 그냥 돼지는 그렇다는 얘기하니까 이 돼지가 하늘 볼 때가 있어요. 언제?
자빠지면 돼. 예? 한번 어렵게 뒹굴으면은 더 높은 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서면 다시 한 단계 또 올라가니까 힘내시란 얘기예요. 화이팅! 자, 합격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첨발 서류 중에서 그럼 신탁 등기할 때 검인 받아야 될까? 검인? 받아야죠.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탁 기획을 통해 소유권 넘어가니까 기획 검인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토지거래 가증은 허가증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이제 아시면 돼. 허가는 유상계약을 허가를 받아라. 그럼 유상계약 무상계약? 무상이죠. 허가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까 안 할까? 농지를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긴다 그랬죠? 그럼 수탁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야지. 그러니까 자꾸 신탁을 맡긴다고 이 이미지가 딱 있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다 보니까 취득하는 수탁자 아닌가요? 그럼 취득하려면 내야지 이거를. 이게 차이점이에요. 뭐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외워요. 자꾸. 신탁 등기를 검인받고 허가 안 받고 막 이거 외워. 툭 치면 나 까먹었잖아 씨야. 그러지 말고 얘를 언제 받는가 이유만 파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계약 모든 계약 검인 받아요? 네. 허가 언제 받아라? 유상계약. 이거 유상계약 아니잖아요. 허가 필요 없는 것이고 농지 넘기는 거에 소유권? 그럼 당연히 첨부해야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답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신탁인데 책 들어가서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남아있죠? 원칙이 실판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내가 언제 공동이라고 써놨어. 자, 여기 보자. 단독의 단독. 원칙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책은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고치시자는 얘기예요. 법률행위인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는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 수탁자 등기 권리자에서 공동행위에 의한다 나와있죠? 그거 지우시라는 얘기 싹 지우세요. 공동에 의한다까지 지우시라고. 예. 공동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등기한대요? 원칙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엔 안 나와 있지만 대위도 가능해요. 대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서 몇 장 가져오래요? 거기 동일한 신청서 한 장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여러 명입니다. 소유권은 뭘로 본다? 합유예요. 합유. 공유 아닙니다. 4번은 안 보셔도 되고 5번에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매 부동산마다 별개 신탁원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탁원보 등기부예요? 네, 그럼 등기부는 1부동산 1 등기 주의니까 신탁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내는 거지. 묶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검인 받아야 돼요? 예, 토지 거래가는 필요 안 받습니다. 하나 더 써놔야겠네요.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잠깐 놔두시고 8번의 경우는 신탁 등기를 격려한 후에는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등기는 가능하지만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등기는 불가능하다요. 그럼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압류가압류는 허용하지 않지만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압류가압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다만 신탁 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결정 개시 등기는 이게 언제 들어왔대요? 저당권이 신탁 전에 들어왔죠? 선순위네요. 얼마든지 가능하다요. 또 신탁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신탁 후는 안 되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올라가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합필할 수 없다요. 분할은 가능해요. 분할은 제한이 없으니까. 합병은 제한이 있어요. 합필할 수 없는데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할 때만큼만 예외규정 인정해 줍니다. 신탁 등기 어디다 쓰는가만 이해하시면 좀 답이 나올 텐데 신탁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주로 쓰는 데가 재개발 시행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재개발 시행지역. 자, 보자고요, 일단. 요 지역에서 요 지역이 재개발 시행지역입니다.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붙어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A, 이 소유자가 B, 여기 소유자가 C가 됩니다. 이렇게 또 가정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 승인 떨어졌어요.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재개발 시행지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처분이 금지가 돼요. 쉽게 조합원 딱지 못 팔아먹게 묶여버립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배웠죠? 그럼 못 팔아먹게 묶여버렸는데 승인 후에 등기부상 아직 ABC 그대로 소유권이 있게 되면 이 재개발 시행령 모르는 사람이 어허 A가 소유권자네 이 땅을 소유권 이전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못 팔아먹게 잡아놓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요. 이 소유권 신탁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신탁회사가 소유권 다 취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ABC는 소유권자의 등기부상 아니잖아요. 넘겼잖아요. 그럼 ABC 이 딱지 팔아먹지 못하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딱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등기작업하는 게 아니라 공증서를 만들어주죠.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권 이전해주기로 한다. 약정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등기가 안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은 여기다 뭘 지을 거예요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지을 거 아닌가요? 그럼 소유자 다 다르잖아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그럼 이 땅에 함부로 아파트 지을 수 없으니 이 땅을 합병을 해야 돼요. 지적법에서 옛날에 배울 때 공동주택부지 60일 합병 신청하라 그랬어요. 근데 소유자가 ABC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신탁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소유자인가요? 일단 이 땅 합병을 한 다음에 합친 다음에 여기다 건물 짓고서 나눠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 많이 써먹어요 신탁을.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시행지역 등기부등본 딱 띄게 되면은 소유권 다 신탁회사 신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떼보실 부분이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이 돼. 아파트 지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간단히 세분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개정되어서 그 밑에 23조 나온 박스 있을 거예요 법에. 1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찾았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 지워버리시고 단독으로 써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 한 거예요. 개정안이니까. 네, 고기 약지 손가락 앞에 고기 네, 고기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법조문은 한번 받으면 안 받으면 아닙니다. 넘어가서 가등기는 양이 좀 많으니까 시간 관계상 뒤부터 할 거예요. 페이지 409페이지. 지금 시면 좀 빨리시니까. 예? 1시간만 넘으면 끝나야지. 아니, 예? 쉬었다 가자고? 알았어요. 그럼 가등이 쉬었다 갈게요. 아니, 50분이 안 돼가지고 쉬었다 가려고 안 쉬고 바로 하나 더 하고 갈랬더니 쉬었다 갈게요, 그냥. 예. 5시 반에 끝내드릴게요.